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 생산적 논의가 진전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한 얘기입니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의해 정하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최저임금위원회는 거의 매년 한쪽이 집단 퇴장하고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하거나 공익위원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니 노사 양측 모두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하기에만 바쁩니다. 모두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심의를 마친 것도 9차례에 불과합니다.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올해는 의사봉 탈취, 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현재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추천 인물이며 공익위원은 고위공무원과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권에 속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과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비수도권 주민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노동자위원을 추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조직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의 경우 2014년부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를 근로자위원으로 배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 중 경총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최저임금 사업장과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라는 특성상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공익위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들이 정말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위촉되며 직업은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교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구성과는 별개로 명확한 원칙이나 중장기계획 없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론이나 공익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인상률이 널뛰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대 노총은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귀족 노조라는 비판도 나올까요? 임금 인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이나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은 400만 명 내외로 추산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있어 임금액 변동에 따른 여파가 광범위합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은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게 너무 적게 인상할 경우 실질임금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너무 급격히 올릴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불안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에도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 휘말리다 보니 해법 찾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아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위한 새로운 밑그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